예, 배달 중 상온에 있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 백색 입자 때문에 누가 접종하고 죽었다 하던데 뭐 이런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문제가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 갖고 좀 해 있으면 독감이 유행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접종을 안 하고 있어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백신이 위험한 건지 지금 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살펴보고 의료진들도 국민들도 안전하게 독감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 장경수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독감 백신 맞고 난 뒤에 이제 사망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면서 진짜 괜찮은 건가? 괜찮다라고 방역 당국에서 하는데도 괜찮은 거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들 저희들이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백신 검증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그 독감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무료 백신 뭐 사가로 바뀌 갖고 사망자가 늘었다. 뭐 상원 뭐 보관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있던데 그게 다 맞는 말입니까? 네, 그것은 좀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예, 예.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가 백신이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가 백신 하면은 사가가 뭘까라고 네네. 하는데 그렇죠. 그거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예, 예. 그 사가 백신이라고 해서 네 종류의 그 독감 바이러스주가 혼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들은 타입이 혈청형에 따라서 A형, 그다음에 예. B형, C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A형은 중증형이고요. 예. B형은 좀 경증으로 해서 나타나고 C형은 저 동물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람한테서만 하기 때문에 A형, B형만 들어가겠죠. 예, 예. 그래서 삼가에서는 중증이 2개, 예, 그래서 A형이 2개, 그다음에 B형이 하나가 들어가서 3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3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이번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A형이 2개, 그다음에 B형이 2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정합니다. WHO에서 2월에 정해서 예, 예. 3월부터 모든 나라에서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이나 외국에서 만든 백신이나 같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WHO에서 3가에서 4가로 하면서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계속 예.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4가 백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온 보관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왜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상식 밖의 일이 네네. 발생됐고요. 예. 보통 상온에서 오래 두게 되면은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예. 항원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백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하지만 물백신이 됐어도 DNA 같은 경우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핵산이. 그래서 이제 핵산에 분석하면은 바이러스는 보이는데 항원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물백신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맞아도 효과 없는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예전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변성하는 과정에서 단백 항원들이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되겠죠. 예, 작은 예.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어떠한 증상을 낳을 줄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물질이라든지 좀이라도 보여지게 되면은 이것은 무조건 폐기하는 게 맞고요. 예, 예. 보통에서 생산할 때 잘못되게 되면은 어떤 세균 같은 것이 감염되게 되더라도요. 예, 예. 이렇게 이물질들이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의 단백이 응고됐다라고 해서 좀 다행인데 다른 것들이 오염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근데 저 무료 백신 4가니까 네 종류니까 세 종류보다 네 종류는 더 많이 넣었으니까 혹시 독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 사고가 늘었다. 뭐 이런 의구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지만 상온 보관은 정말 위험하다. 그럼요. 예. 네. 항원 그 역할 자체를 못 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죠. 세균으로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 그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사망 사고 이게 뭐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요번에 그 사망 사고를 인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반응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여러 가지들을 보기 위해서 뭐 부검도 하고 또는 뭐 기초조사, 역학조사를 했을 경우에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의 후에 예. 그것이 뭐 백신 네, 접종한 후에 사망했다는 그런 큰 보고는 없고요. 특히 이제 부검했을 경우에 대부분들은 뭐 심혈관계라든지 뇌혈관계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코로나19보다는 기저질환과 백신 관계가 예전에는 고위험군이면은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 고위험군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백신을 맞고선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위험군이었을 경우에 이것을 백신을 맞고선 이런 사망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어떠한 기저질환은 백신에 의해서 백신의 이제 그 반응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분명히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다. 네네. 네. 아니 그런데 어렵다. 예. 요새도 독감 백신 딱 맞고 나서 열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망하는 뭐 사례가 있다 하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게 일단 없다고 발표는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런지 열난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 뭐 독감 백신 맞고 난 뒤에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요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알 것은 백신을 맞고선 열이 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백신이 무엇이 들어있나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백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이러스도 들어있을 있고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서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겠죠. 예, 예. 근데 바이러스만 저희들이 정제해서 사람한테 접종하면은 항체가 충분히 안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촉진제를 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 그 마이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항원 등이 그 면역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물질을 내요. 그래서 어떤 면역 증강 물질을 내냐에 따라서 항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는 안정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게 단백이 변성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안정제들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예, 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역 증강제를 넣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이 네, 나면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넣게 되면은 예. 열이 나는 것들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상 반응이랑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 예, 텐데 예. 열이 왜 날까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 면역반 중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 우군인 면역 세포들이 모이겠죠. 예, 예.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증이 날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잖아요. 네. 빨갛게 되는 것은 혈액 성분들, 혈관들에 있는 어떤 혈액 성분들이 모이는 거겠죠. 예, 예. 백혈구가 충분히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싸우겠죠. 예, 네. 싸우면서 열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열이 나면서 죽고 사망하게 되니까 부종이 됩니다. 예, 예. 퉁퉁 붓고 그다음에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기겠죠. 그 세포가 죽고 네. 파괴가 되고 그래서 뭐 그 외계 물질만 이 물질만 없애지는 게 아니라 저희 갖고 있는 세포도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체도 하다 보니까 열 반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면역 촉진제들이 예. 어떤 걸 쓰냐면은 LPS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발열을 일으키는 발열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아, 발열을 아예 그래서 일으키는 열이 물질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경증입니다. 네. 그래서 경증이기 때문에 하고 근데 이보다 좀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 이상 반응, 뭐 사망하는 원인이라는 것도 관련이 있는 네. 건데 그래서 이런 경증 반응들은 저희들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뭐 길게는 3일 정도 되면 다 없어지는 증상이고요. 예, 예.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진통제 같은 거를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중증 같은 쇼크와 발작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하나는 가장 심각한 것이 페니실린마저도
쇼크로 해서 바로 사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아나필락스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과민 반응이 일형인데 이것은 갑자기 어떤 황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 단백 같은 성분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드러기도 날 수 있고 호흡 곤란도 있고 막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신경 손상이라든지 특히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길랑발해라고 하는 네네. 증후인데 이런 것들은 뭐 무감각, 그다음에 뭐 마비, 호흡곤란, 알러지, 네. 막 고열, 막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 등은 저희들이 봐서는 특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이상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살아 있을 땐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가 좋은데 네. 만약에 사망하는 후에는 네. 이상 반응이 그렇지, 있는지 그렇지. 없는지 확인하기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상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망해서 부검해 갖고 이상 반응이 이상 반응은 일어나는 알 것을 수가 알 수 없으니까요. 없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물론 이제 유익한 말씀 해주시지만 그래서 맞으란 말이가 맞지 말란 말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떡해. 저희들이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예방 접종이라고 할 때 필수 접종과 선택 접종이라고 합니다. 네. 필수 접종은 저희들을 해서 결핵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해서 예전에 저희들 소아마비도 있었고 뭐 홍역 같은 것도 많이 네, 하는데 네, 많이 네. 사라졌잖아요. 네. 어린 아이에서부터 필수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 접종에서 꼭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A형 감염이라든지 자궁 경부암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신도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거거든요. 예. 그런 백신들도 사가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백신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건 선택 백신이라고 해요. 선택 접종.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 접종과 선택 접종인데 이러한 것들도 독감 백신도 선택 접종에는 하나입니다.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요즘처럼 코비드 19가 있어서 네. 요즘에 청소년 사이에서도 일부러 독감 백신을 안 맞아도 뭐 맞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근데 꼭 맞아야 되는 것도 뭐냐면은 만약에 감기 증상이 좀 있게 되면은 네. 제약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코로나19로 의심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기들도 맞아야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된 독감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방 접종 맞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뭐죠? 사우나 가지 마라. 예. 뭐 그런 얘기 씻지 마세요. 어디 뭐 간단하게 세수만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먼저 그 접종을 한 부위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되겠죠. 예. 열 반응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거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보통 주사 맞으면 많이 문지르잖아요. 항생제는 잘 맞아요, 흡수되라고. 근데 백신은 문지르면 안 됩니다. 요 음. 싸우고 있는데 자극을 주게 되면은요. 어떤 과민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더 해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 딱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샤워를 하게 되면 더 자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 좋고 또는 뭐냐면은 초기에 접종하고 바로 되면은 어떤 주사 바늘이 있기 때문에 또 감염의 유지도 있고요. 예.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은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이상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현기증, 어지러움, 호흡곤란,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샤워하다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접종 맞고서는 하루 이상은 충분하고 휴식하고 안정하고 자기 상태를 잘 관찰해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중증의 이상 반응이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접종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맞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샤워하지 이후에 마라. 반응을 잘 살펴보고 뭐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병원을 가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무슨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던데 맞을 때 주의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접종하기 전에 꼭 주의할 것이 보게 되면은요. 예. 무엇부터 할까 하면은 그 백신을 접종은 첫 번째는 건강한 상태에서 맞아야 됩니다. 좀이라도 내가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절대 맞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러지 반응에 이상이 있는지를 꼭 하게 됩니다. 계란 등에 대해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백신을 만드는 것은 독감 같은 것은 대부분 계란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장뇨 액강이라고 해갖고 거기다 접종을 해서 만드는데 그 계란에
단백 성분, 특히 알부민 같은 큰 단백질이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야 되고요. 또는 요번처럼 기저질환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저질환에서 좀 이런 백신에 대해서 열반응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만약에 이제 힘드신 분들은 사전 예약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휴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그런 형태로 해서 아. 백신을 접종하면은 네. 훨씬 더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네, 본인 네. 피로도를 높이는 거니까 네, 네. 사전에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은 해소한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 장경수 교수였습니다.